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목에서 보셨듯이 여자를 돕는 여자들을 쓰신 오늘은 작가님으로 이혜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뛰쳐나오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 작가라는 이 타이틀이 너무 부담스러운 네, 기자가 조금 더 편한 네, 한국일보 다니고 있는 이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본의 아닌 게 귀척하는 말투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말투가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똑부러진 말투를 쓴답니다. 이 기자님들 특유의 강박 단호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귀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귀여움에 주의하시면서 네.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이 추천사를 제가 쓰기도 했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좀 아직 안 나와가지고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막 나와서 지금부터 이제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야 되는 책인데 다른 분들보다 일찍 읽은 편이어서 그때부터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되게 의리 있게 비욘세에서 소개를 하겠다라고 출판사 부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일단은 앉아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저자분한테 직접 듣는 책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여자를 돕는 여자들은 네. 제가 2021년이죠. 네. 한국일보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네. 비롯해서 연재했던 인터뷰 시리즈고요. 네. 사실은 여성들에 관한 레퍼런스라던가 어떤 인터뷰 시리즈는 많은데 네. 저는 조금 그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성취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여성들의 영토까지 확장한 어떤 개척자들의 여성을 네. 개척자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다, 기록하고 싶다라는 그런 네. 욕망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를 돕는 여자들은 사실 여저겨라는 말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여자의 맞아요. 적은 여자. 그래서 맨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여자들이랑 싸우면 맨날 여저겨 프레임이 붙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대상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또 여자를 인간으로 안 볼 거면은 차라리 밈을 바꿔버리자. 네. 여도벼로. 네. 여자를 돕는 여자들에 대해서 네. 좀 조명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나름의 쓰고 싶다는 소명감이 있어가지고 네,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 중간중간에서도 기자로서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해주시지만 사실 기자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문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이거를 쓰고 싶은 어떤 열망에 그런 개인적인 이유도 좀 있었을까요? 책에 들어가는 프롤로그에도 제가 나열하긴 했지만 항상 저는 세상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왜 41번부터 시작하는 그쵸. 네, 그 뒷번호여야 됐는가. 네.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제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네. 다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남다르게 공부를 했던 점이 있어서 서울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 너는 고향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시집을 가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지내면서 나는 떠나고 싶고 나는 모험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왜 이럴까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특히 여성 직원이 되면서 여성 네. 기자가 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여성이라서 겪는 아니면 듣는 말들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 기자들도 사실 녹록지 않은 어떤 업무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나마 언론계는 조금 나아진 게 그 전체 집단에서 소수자가 30%가 넘으면 그제서야 소수자들의 말이 제도화된다고들 해요. 예, 그래서 많은 데서 약간 할당제, 소수자 할당제 같은 거를 도입할 때 30%를 미니멈으로 네. 잡는 이유예요. 그래서 대체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 고위공무원, 뭐 여성 지자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대체로 다 10%, 15%, 2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성 기자는 최근에 30%를 넘었습니다. 와, 네. 30%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아직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과거의 선배들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사셨을까 싶기도 한데 확실히 여성들의 이야기 혹은 보도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아주 조금씩 반영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7, 8년 전에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뭐 여자 기자들은 빨리 그만둔다. 뭐 아니면은 여자 기자들은 뭐 문화부나 뭐 아니면 좀 그러니까 문화부도 힘든 부서지만은 여러 가지로 현장 위주의 어떤 박진감 넘치는 부서보다는 네. 조금 뭐 라이프라던가 뭐 이런 곳에만 가게 하는 네. 그런 관행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여성들은 아니야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더 노력하고 더 밤을 새고 더 특종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 왜 이렇게 계속 증명해야 되지? 나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증명해야 되지? 하고 옆을 봤는데 네. 여자 선배들이 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네. 싸움 너무 하고 계시고. 네. 네. 막 한 분은 막 임신한 채로 증명하고 계시고 한 분은 아기를 데리고 증명하고 계시고 그 증명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 마음을 버려버리는 것.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서 언론사에서도 뼈기자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뼈기자 루트에서 조금 멀어지는 거. 뼈기자 루트가 뭐예요? 예컨대 네. 처음에 이제 기자가 되면은 뭐 기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경찰서에서 자고 그러잖아요. 뻗치기라고 부르는. 그쵸. 요새는 네. 인권 때문에 하진 않는데요. 네. 그런 식의 그 업무를 하는 곳이 네. 사회부, 뭐 법조라던가 네네네. 경찰이라던가 누가 수사받는다 뭐 영장이 나왔다 이런 거 하는 네. 곳이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정당이라던가 네. 청와대가 지금 없죠. 네. 용화대라던가 네. 이런 곳에 권력기관 중심으로 네. 근데 그 권력기관이 거의 자는 시간 빼고 거의 풀가동되고 정말 그 접근하기도 어려운 어떤 취재처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 가서 정말 24시간 일하는 것을 어떤 기자로서의 어떤 정통적인 루트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걸 하면서도 정말 많은 여자 선배들이 그걸 다 수행하면서도 네. 애도 키우면서도 네. 막 갑자기 며느리 역할도 하시면서 다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지 않고 그게 계속 지속하는 게 옳지 않다. 의미가 있지 않고. 네, 의미가 있지 않고 우리에겐 다른 루트, 트랙 아니면은 다른 성취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네. 거를 저는 조금 절감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그러면은 각자의 분야에서 네. 사실 저는 성취라는 동기는 충분히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로 뭔가 했지만 그 결실을 나누고 그거를 평가하고 혹은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여성들을 생각한 네. 여성들 네. 그 성취나 결실을 자기 것으로 이제 가둬두지 않고 네. 확장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조금 존엄하게 버티는 게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 존버가 힘든. 그쵸. 네. 존버지에 떡상이라는데 떡상이 이렇게 잘 안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을 때마다 다른 여자들을 좀 써봐야겠다라는 네.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써봤는데 너무 뿌듯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하신 그 뼈기자의 루트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퍼스토리 바이라인을 이제 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단행본으로도 묶여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이걸 런칭하는 과정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 깊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일보 안에서 이런 뉴스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하고 이 인터뷰 시리즈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랑은 조금 다른 환경이니까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완전 정확한 하신 말씀이고요. 네. 그 약간 정보를 조금만 교정하자면은 제가 이제 제 메일 주소가 헛소리@한국일보.com인데 네. 제가 원래부터 막 페미니스트고 그랬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책의 첫머리가 이래요. 대학 시절에 여성학 강의를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같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첫 멘트. 네. 그러니까 저는 공고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엄청 활발하게 막 붐이 일었던 막 페미니즘 리부트 이전의 시기였어가지고 그렇죠. 네. 저는 여성주의라고 하면은 그 소위 이제 캠퍼스에서 그 마르크스 읽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이 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만 당연히 여성으로서 살면서 느끼는 부당함이라던가 약간의 뭐 정의감 같은 것 때문에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왜 저러는 거? 저 선배는 저거 저런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이걸 이론으로 정립해서 나의 뭔가 삶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한 적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다른 뭐 제 책을 읽는 독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청취자분들이랑 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또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한국 사회의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여성 관련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았고, 책도 읽고 또 제가 여기자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여기자상을 받으면서도 네. 느꼈던 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상이 있는데 여기자상이 있는 것 자체가 역차별 아니냐. 아유, 다 그래. 무슨 여성만 앞에 붙은 뭐가 있으면 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근데 저는 이 상을 받는 순간 조금 음. 다짐을 했던 게, 아, 이 상을 주시는 거는 선봉해서 약간 욕바지 액땜을 하면서 여성을 욕바지. 위해서 글을 네. 쓰고 뒤따르는 여성 후배들에게 조금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도록 앞에서 사부작거려라 네. 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 뒤로 사부작거리고 있는데요. 네. 저 역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뭐 사회부 같은 데도 있었고 정치부 같은 데도 있었고 뭐 탐사보도 하는 곳에도 있었고 하다가 작년에 같은 경우 제가 한동안 기사를 쓰지 않는 네. 회사 안에 전략하는 파트로 옮겼어요. 네. 전략하는 파트로 옮기면서 동시에 회사 사내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회사가 영리하죠. 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거면 안에서 해라. 그래서 나가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하지 말고 안에서 해라. 퇴사각을 재지 말고. 그래서 그거를 장려를 해서, 아, 그러면은 나는 젠더 페미니즘, 여성을 소재로 한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해서 제가 이제 바이라인이 허스토리인데 그 네. 허스토리라는 이름을 따서 허스토리, 뉴스레터 허스토리라는 걸 만들었고, 네. 올해 약간 리브랜딩을 하면서 네. 허스펙티브로 바꿨어요. 네네네. 바꾸면서 뭐 여성들의 관점에서 본 혹은 젠더 관점에서 해석해본 뉴스들에 대해서 격주로 목요일에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고,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게 사이드 프로젝트잖아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는 특징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안 되거나 네. 아니면 거슬리거나 하면은 언제든 없앨 수 있다. 라는 나가리 생각을 될 수 있다. 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 이걸 못 없애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였어요. 첫 네. 번째는 이건 사실 단행본이고 작년에 크라우드 펀딩 한 네. 것의 결과물인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하자. 왜냐면 네.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은 어쨌든 이걸 응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이잖아요. 없어지기 쉽다는 거의 의미가 결국 책정되지 않는 가치 때문에 수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네,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인기가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서 선물복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돼요. 저희는 뭐 네. 코카콜라 삼성전자 아, 못해. 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고, 올해에 또 했던 게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는 됐으니까 두 번째는 정식 조직으로 만들자. 팀으로 만들자. 네. 라는 생각을 해서 팀이 됐어요. 팀 이름이 뭐예요? 랩인데, 그러니까 네. 퍼스펙티브 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있고, 네. 저 혼자서 사실 하고 있는 거여서 진짜로 랩이죠. 실험적인. 근데 물론 생기고 나서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는 네. 여가부를 봐도 잘 알 수 있지만, 그쵸. 역사가 아무리 오래돼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큰 성취라고 생각하고, 네. 누군가는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꼭 젠더나 페미니즘 주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너무 책의 어떤 취지와 부합하는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기획자와 이런 분들이 저 두 가지 방법. 왜냐면 저도 약간 두 가지 뭔데?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이나 어쨌든 펀딩이든 뭐 후원이든 어떤 눈에 보이는 숫자를 네.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랑, 그리고 네. 조직을 만든다는 게 아마 지금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꿀팁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또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 게, 정말 많은 여성들을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를 할까를 진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기자님의 그 기준이 있었나요?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네. 슬프게도 인터뷰에 기꺼이 본인의 얘기를 다 터놓으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다는 이유는 무슨 의미에서냐면은 이렇게 뭐 성취한 여성들이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네, 그럼요. 그 성취한 여성들이 분명히 많지만 인터뷰라는 형식이 익숙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걸 내놓아도 소위 말해서 여전히 안전하실 수 있는 포지션에 기꺼이 내놓아도 나는 내놓아도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야를 조금 다양하게 네.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쓰면서 제일 많이 상정했던 독자는 네. 20대 여성들이거든요. 네, 책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기사를 쓰면서 캠퍼스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어요. 네. 뭐 기관이라던가 어떤 교육센터라던가에서 많이 젊은 여성들을 많이 보는데 그 너무너무 익히고 싶고 배우고 싶고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많으신가 동시에 사회에 여전히 구조적인 성차별이 존재하고 네. 구조적인 성차별이 보이지 않는 어떤 투명막의 형태로 개인을 억압하거나 혹은 공포감을 주거나 네. 혹은 뭐 어떤 발화하고 뭔가를 했었을 때 SNS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너무 많은 공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눅내신 채로 기자님 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기자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럼 걔네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내세요라고 한 게 너무 폭력적이고 맞아요. 폭력은 상존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눅 들고 있는 건 또 답이 아니라는 거죠. 주눅 들고 위축되고 있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들이다. 맞아. 네, 여기 이 책에서 나임윤경 교수님도 맞아요.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임윤경 교수님은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그 잔뼈가 굵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20대 여성들 특히 캠퍼스에서 뭐 에타라던가 아니면 그쵸, SNS에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이버 스토킹 비슷한 것들을 당해보기도 하고 네. 메일로 욕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개인에게 그런 거 별거 아니야 힘내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위축되고 있는 것만은 답이 아니다 네. 라는 말을 조금 해드리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이 다양한 여성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계 창업 아니면 과학 뭐 정치 작가 교수 뭐 네. 되게 다양한 기업 그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이 여성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다. 다 똑같이 겪고 있고 물론 좌절했고 위축됐던 데도 있었지만은 끝끝내 위축되는 것은 그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파를 해서 다른 이들에게 결국 가능성을 열어준 여성들을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그 얘기하신 게 나이민경 교수님께서 악플 달고 위협하고 혐오하는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쫄지 마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나를 차별했던 사람들이나 차별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한때 쫄긴 했지만 쪼그라들진 않았다. 맞아요. 네, 이 말이 정말 좋고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본문 이야기를 할 때 자세히 이야기를 해야지 했다가 지금 같이 이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생 활동하면서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냈는데 익명 게시판에 저격한 글이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주목하고 글까지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기자님한테 해줬던 그 학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에브리타임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그 대학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진 않았는데 몇 번 있었거든요. 성평등이랑 관련된 그런 행사였었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때 지금 시대를 사는 20대 대학생들을 처음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되게 특이하게 맨 앞줄에 한 두 번째, 셋째 줄 정도에 쫙 남학생들이 한 줄로 쭉 앉아 있고 그 뒷줄 정도부터 이제 그 여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의 눈빛이나 리액션 이런 걸 봤잖아요. 분명히 어떤 페미니즘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앉아있는 여학생들이 이제 끄덕끄덕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눈빛으로 지지를 보내주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간에
성차별을 겪는 게 여자가 맞냐 남자가 맞냐라는 그 어떤 통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그 여학생 중에 아무도 여자요라고 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그 남학생들이 계속 뭔가 자기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무슨 얘기할 때 남자요라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가 나중에 그 학생들 대표로 나왔던 분께서 여학생이셨는데 성차별이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했는데 남자가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 거요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그 공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로만 들었어요. 20대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백래시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내 다음 세대는 내가 학교에서 겪었던 것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에브리타임이나 이제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그 여학생이 여기까지 나와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라는 그런 마음은 저는 전혀 들지 않았고 그 공기를 그 맨 앞에서 그 객석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페미니즘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학생들이 우르르르 와가지고 굳이 그 행사장에 와서 이거는 필수 과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어떤 외부 행사의 성격이 더 컸는데 굳이 거기를 우르르르 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농담 같은 말을 한마디씩 던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 행사의 어떤 학생을 대표하는 그런 학생 중에 샘플 중에 한 명 같은 느낌으로 무대에서 서서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에 있는 여학생 입장에서 거기에서 뭔가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되게 힘든 분위기가 있나 보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때 돌아오면서 생각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생각보다 내가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라고 하기에는 우리 때랑 또 다른 어떤 맞아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가 있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뒤에 파트를 읽을 때 나임균 교수님 파트를 읽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떠올렸거든요. 거기 있는 많은 여학생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쫄지 마라고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고 그게 너의 일상을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영원히 쪼그라드는 맞아요. 일일 것이고 이제 그런 맞아요. 얘기를 누군가가 공유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그 연단의 공기를 여기 또 갖고 오신 거 아니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네, 정말 저도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지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그냥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자기 얘기라고 느낄 만한 이야기는 코멘트는 하지 않았고 이 전체 행사에서 어떤 통계적인 이야기나 이런 게 나왔을 때조차 피해를 입는 사람의 성별적인 비율은 여성이 많아요라고 선뜻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그런 감각을 지금 다들 조금씩은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느낌을 다들 기억했다가 뭔가 오늘 이 순간에 좀 이 현장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좀 용기가 생겼을 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사무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돌아오면서 엄청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에서 젠더라는 표현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표현 이거를 제목으로 걸지 말라는 공공연한 어떤 그런 주최자들끼리의 이야기가 있대요. 왜냐면 너무 불필요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공사학번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여성주의 뭐 글 읽기 모임 이런 것들도 있었고 늘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때 여성주의 모임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저기를 쫓아가가지고 그쵸. 내가 이걸 분위기를 망쳐놔야지 그쵸.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기자님이랑 저랑 아마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할 텐데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아무리 미디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이 더 당당해져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실존하는 공포에 대해서도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걸 겪고 나서 나중에 책을 읽어가지고 기자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뭐 에타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조금 더 지혜롭게 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네. 그 여기 인터뷰 중에 보면 류호정 의원의 네. 사례가 있는데 류호정 의원이 그 판교에 IT 기업에 있었을 때 네. 후배가 그러니까 본인도 성희롱 피해자였고 후배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막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네.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오고 당신을 도운 여자는 누구였나요? 라는 마지막 질문에 네. 그 후배를 꼽는 장면이 나와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연 장소에 있었던 네. 여성들이나 혹은 그 있었던 뭐 남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혹은 뭐 동조하기도 하고 뭐 혹은 뭐 방관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 공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네. 향후 이것을 계기로 혹은 이 장면을 조금의 조각으로나마 간직한 채로 성장하였을 때에 네. 어떠한 자신의 어떤 행동의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판단하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뭐 인터넷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접할 때 오히려 20대 여성들이 더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근데 우리 때보다 상황이 더 나을 텐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실제로 눈으로 이제 보고 나니까 나도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페미니즘적인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당당하게 못해? 진짜 페미니스트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좀 엄청 다양한 상황에 다들 놓여있구나를 생각하는 좀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0대를 타겟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거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밥은 잘 챙겨 먹었나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식물처럼 돌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를 돌보는 첫 번째 방법은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생활 습관을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은 나를 위해 밥 한 끼를 예쁘게 차려 먹는 것처럼 나의 소소한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전해주는 브랜드 테라브레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입안 건강을 생각해 인공적인 화합을 제거하고 좋은 성분만 남겼습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성분으로 맵지 않고 순하지만 확실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는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가장 좋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소중한 나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가글로 하루 2번 상쾌하게 오래 지속되는 일상 속 행복을 느껴보세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고른 어떤 샘플들 중에서 또 저는 이분으로 시작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펠트님으로 힘있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어떤 이 순서를 정하는 것도 이 단행본 안에서 여자를 돕는 여자들 책 안에서 순서를 꾸린 것도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었을까요? 의논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단행본 순서와 그 제가 인터뷰를 했던 실제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릴리즈 됐던 순서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단행본에서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는 출판사에 제가 전적으로 맡겼고요. 제가 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핫펠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고3 때 원더걸스 텔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다 계속 텔미만 쳤어요. 텔미만 추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쳤었죠 그때. 그쵸. 그리고 나서 수능 치고 대학 축제 같은 데서 보고 그랬을 때 그냥 아이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돌이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에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에 들어간 소식이라던가 이렇게 백레스가 심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거의
공산주의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취급받는 네. 한때 그 네. 예전에 이런 말 못할 때의 공산주의라는 단어랑 비슷한 취급을 받는 이런 세태 속에서 당당하게 미디어에서 네. 대중미디어에서 그리고 저만 해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는 기자일 뿐이지만 네. 제가 페미니스트로 정치화한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쓰는 기사의 편향성을 의심받고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축소되고 이런 거를 조금 느껴요. 제 네. 영역이 축소된다라는 걸 조금 느껴요. 네. 근데 아이돌이라는 정말 네. 매스미디어의 그 대중문화의 네. 중심이잖아요. 네. 이 아이돌에서 물론 지금 아티스트로 잘 변모를 했지만 네. 어쨌든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가 페미니스트로 선언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궁금증이 좀 많이 컸고 특히나 그 법무부 대응 TF에 들어간 소식을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점점 더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지금은 30대지만 나중에 또 뭐 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만나보고 싶다. 개인적인 그거였어요.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하필트님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사실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분야에 있을 때 아, 이 사람 생각나. 이 사람 해야지. 네. 라는 약간 직감과 약간 운명처럼 이 사람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저희 인터뷰이들 중에 몇몇 분은 인터뷰나 매체에서 많이 조명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처음 있으신 분들도 많고 네. 예컨대 이제 전수연 변호사님 같은 네. 경우가 네. 그런 케이스인데 이 책을 쓰면서 제가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20대 여성들을 너무나도 열렬하게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나름의 꼰대 기자로서 그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멋짐. 네. 나는 꼰대 기자로서 30대 넘어가면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네. 많은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얻고 성취를 얻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나를 둘러싼 이 지긋지긋한 성차별 없어질 거야 라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죠.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준석 마인드거든요. 그렇죠.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스펙을 쌓고 연봉을 높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게 이 사회의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능력주의의 한 축이잖아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랐어요. 여기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같은 학원에 다녔고 똑같이 교육열이 대단했다.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졌다. 지금 생각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것을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이게 세상이 계속 말하는 그 세상은 아마 남성 위주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일 텐데 능력주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평등이 찾아오는가라는 것에 되게 우려를 얘기하신 게 공감이 진짜 많이 됐어요. 20대 여성분들이 너무 답답한 마음 너무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충분한 뭐 자원과 자산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능력이 모든 차별을 일소해 줄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고 없앨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세대 안에는. 그렇죠. 조금씩 그래도 우리가 살기 편안한 세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했을 때 나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다. 우리들끼리 연결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수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곳에서 난민을 돕는 여성 변호사세요. 네. 인권 변호사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여자를 돕는 여자들의 컨셉인데 난민 돕는 변호사 왜 들어와 있어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너의 인권 나의 인권이 이렇게 무자르도 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인권의 크기나 인권에 대한 포용성이나 어떤 감수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네. 누릴 수 있고 한 네. 그런 토대다라는 네. 거를 너무 말하고 싶어서 네. 그 난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오르는 어떤 특정 성별의 이미지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어떤 공포를 느끼고 그러는 심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좀 놀랐어요. 이 인터뷰에 전수연 변호사님이 계셔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안에도 여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도 되게 어려운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위 인정을 못 받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보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의외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되게 잘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복잡 다단한 여성들의 이야기 스타트를 하펠트로 끊었다는 것이 하펠트님 너무 좋았다. 방송 스텝의 입장을 떠나더라도 저는 원더걸스 하면 기억이 나는 게 한동안 존슨즈 베이비 오일이 엄청 여초 커뮤니티를 강타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막 이럴 때 근데 그 이유가 노바디를 할 때 원더걸스 그 분들의 각선미가 엄청나게 대두가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어떤 꿀팁 같은 걸로 존슨즈 베이비 오일을 종아리에 바르면 그게 반사되는 반사각이 있으니까 더 얇아 보인다. 탄력이 있어 보이면서 얇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노바디 다리는 그 베이비 오일이 만든 거다라는 그게 꿀팁이랍시고 엄청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시청자로 봤다가 제가 방송국에 취직을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30대인 걸그룹한테는 스태프들이 반말을 하고 그냥 솔로 데뷔한 남성 아티스트한테는 아 누구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영원히 성장하지 않는 어린 여자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방송국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필트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뭐 화장을 하고 여전히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것이 모순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세계 안에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투쟁이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부담을 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가지고 하펠트님으로 스타트를 끊은 다음에 심지어 나중에 서한나 작가님이 나를 도운 여자에서 원더걸스를 힘있게 얘기해 주셨을 때 이 전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너무 좋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우리 다 연결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서한나 작가님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서한나 작가님은 페미니스트 문화기획작으로 보슈에서 대전이라는 지역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자리도 많이 만드시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도 쓰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나를 도운 여자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가족과 친구들과 이런 사람보다도 어린 시절 어떤 나의 별로서 원더걸스를 이야기해 주신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 서한나 작가님은 글 쓰는 여성 혹은 뭐 레즈비언 정체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좀 섭외할 때 마음가짐은 그 지역에 사는 여성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20대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살짝 부산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부산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겪는 고난과 혹은 어떤 그 감각, 세상에 대한 감각과 수도권에 있는 또 여성들은 또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수도권에는 동료들이 많잖아요. 기획자분들도 많고 또 자극되는 것들도 많고 해서 사실은 그나마 낫단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도 수도권 정말로 그나마 나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 가부장제가 철통같이 정말 짜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안건들이 다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더 수도권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단 적고 젊은 사람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은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서비스직이라던가 저임금 노동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공무원 이렇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동료가 없고 더 그 가부장제 쪽으로 편입이 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근데 서한나님은 안 떠난 분이잖아요. 보통은 저처럼 나 못 살겠어 이러면서 떠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떠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머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곳에 여러분의 기회가 있으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쿨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누군가는 써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자각을 거쳐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어린 시절에 그런 거를 조금 더 포착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래서 대전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제 반갑고 그런데 서한나 작가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전에서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기가 생겨서인 것 같다라고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태어나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직업인들도 많이 느끼는 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 직업이 좋아서 이걸 택했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존버를 해서 맞아요. 그게 저는 예은 씨가 하는 일이랑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너가 뭔가 여기에서 뭐 걸그룹으로서 그동안 어떤 여성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직군에서 이렇게 있었으면 그걸 부정하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차라리 거기에서 아예 다른 노선으로 확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런 얘기들이 결과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걸 이제 쭉 읽다가 얘기하셨던 그 수도권 중심으로 페미니즘 논의가 되는데 소외감 느끼지 않냐라고 했을 때도 계속 여기만 있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서한나 작가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만 자원이나 여러 가지 기회가 수도권에 있는 건 맞다. 그래서 가시는 분은 너무너무 응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있는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선택을 하든 해봐. 맞아요. 다 가봐. 네. 우리는 다 박수 쳐주고 다 응원해주고 싶고 이런 얘기들이 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녹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자님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터뷰를 편집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도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걸 편집할 때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 좀 주의했던 부분이나 이런 얘기들 위주로 남기고 싶다거나 이런 질문 위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글을 쓰면서 너무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심을 채운 거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고 네. 이렇게 또 예쁜 책까지 나왔으니까 네. 큰 틀에서 제가 네. 견지하고자 했던 태도는 네. 살다 보면은 조직에서든 캠퍼스에서든 아니면은 친밀한 관계에서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한다거나 네.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은 주눅들게 만드는 어떤 그런 억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도 한때는 내가 이상한가? 약간 이런 생각 가장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약간 튀나? 도드라지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 이게 결국 자기 검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뭐였나 생각해 보면은 나만 그런 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조금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잘난 여자도 이런 일 당하고 있고 저 젊은 여자도 이런 일 당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불행 배틀이 아니라요. 그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나의 불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묘한 위안을 받으면서 그렇다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적인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먼저 인지하는 데에서 먼저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벗어났나 어떻게 버텼나 네.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 스스로를 되게 치유하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고 이렇게 힘이 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힘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 인터뷰들을 다 섭외하고 네. 이게 인터뷰들이 다 전부 다 각자의 분야에서 잔뼈 굵으시 네. 비판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존엄하게 버텨서 진짜 버텨서 끝까지 버티신 분들도 있고 네.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신 분들 승리하신 분들도 있고 막 네. 그렇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서 네. 다른 여성들에게 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좀 대답하기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 하나를 할 때 되게 준비를 오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인터뷰를 너무 오래 준비하면은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많이 알아버려서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 적재적소에 중요한 걸 못 물어보고 그리고 또 독자한테 전달된다는 걸 생각하면 기본적인 것도 좀 물어봐야 되고 이 사람을 소개하는 맞아요. 입장에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인터뷰들 중에서 특히
수록되지 않았지만 아이키님도 사실 네, 원래 인터뷰에 댄서 아이키님.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 했었을 때 섭외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이가 주어진 2-3시간 안에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봐야 되고 이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거를 질문해야 되는데 네. 2-3시간 주어졌는데 뭐 MBTI가 뭐세요부터 시작할 수 없단 그쵸, 말이죠. 그쵸. 어디서 태어나셨냐. 네, 뭐 몇 살에 데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할 수 없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이 사람의 삶을 내가 이 사람 다음으로는 잘 알고 있다 수준으로 조금 공부를 했고 네. 대신 질문을 던질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네. 왜냐면은 하필스라던가 류호정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놓인 처지가 나의 처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딛고 있는 토대가 비슷하다. 성차별이라는 어떤 토대. 거기서 어떻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끌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실 하펠트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섭외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짧은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는 과정 같은 것도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심지어 그 하필트님의 인터뷰는 네. 전체 인터뷰에서 제일 처음 진행됐어요. 오.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저도 노하우가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네. 스스로도 이 정도면은 막 이런 게 네. 감이 생겼는데 하필트님을 할 때는 일단은 섭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젠더를 다루거나 비슷한 영역에 있는 기자들이나 이제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법무부 TF 있죠. 네. TF에 이제 오마이뉴스의 박종훈 기자님이라고 네. 항상 책 이름을 얘기할 때 어려워요. 웃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 이런 책을 쓰신 굉장히 이게 젠더 관련해서 좋은 글을 정말 많이 쓰시는 기자님인데요. 네. 그분이 그 TF에 속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조금 부탁을 드렸었고 원더걸스 섭외를 법무부 TF를 통해서 네. 하는 날이 오다니 이게 정말 멋집니다. 되게 네. 섭외가 그 방송에서는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예능 프로나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소속사의 의중, 맞아요. 소속사 문전에서 커팅될 때가 전달이 많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필스님이랑 사실 그 알키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수우파 끝나고 바로 직후였고 아유 제일 핫할 때 네, 제일 핫할 때 했고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개 인터뷰를 안 하시고 있는 와중에 이 인터뷰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 컨셉이라던가 그간에 써왔던 레퍼런스들을 보시고 이 컨셉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러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섭외가 됐는데 예은님은 네. 그 뒤로도 조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류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또 같은 여자들끼리 또 존엄하게 버티는 뭐랄까 전으로서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알면 알수록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겠다. 네.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일찍 인터뷰를 해서 네. 이 사람의 정말 진면모와 그리고 깊은 생각을 내가 충분하게 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 네. 정말 그래요. 나는 꽃이 아니라 새예요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저는 예은 씨 인터뷰 중에 되게 많은 멋진 얘기를 했지만 뭐 노는 언니나 골 때리는 그녀들도 있고 다양한 여성들이 나오는데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냐고 했을 때 예은 씨의 워딩이 그렇게 믿고 가야 우리 모두 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은 씨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걸 누구보다 제일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좌절의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이게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그래도 그렇게 믿고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는 이게 되게 뭉클해서 궁금했거든요. 저도 방송국에서 특히 예능판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출연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계속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보면서 정말 되게 좋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도 신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 미디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방식도 어쩔 수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보편 대중을 생각하면은
보편적인 질문밖에 할 수가 없고 좀 틀에 박힌 질문밖에 할 수가 음. 없고 동시에 이 사람에게서 특별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은 마음 이게 두 개가 계속 네. 엄청 섞여 있어요. 그래서 네. 결과물을 만들 때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갈등을 하는데 예은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렇게 믿고 가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또 되게 고리타분하게 후배 아이돌에게 한 말씀 이런 질문을 그 해요.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그쵸 거기서 이미 알아서 다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약간 그 사람이랑 좀 약간 사랑에 빠지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고리타분한 질문 던지는 나 하면서 약간 자기 혐오 한 3초 하다가 그다음에 사랑에 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네.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하펠트님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인터뷰 이들을 만나면서 네. 이렇게 다양한 답을 내놓을 수 있고 톡톡 튀고 네. 톡톡튀다는 게 발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리타분하지 않는 답변의 의미에서 네.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장하게 뭐 후배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비욘세도 몇 번 나왔던 이제 브라운 아이드 걸스 재한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리바이브라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컴백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자꾸 그런 걸 물어본대요. 뭐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후배 아이돌들이 자꾸 걸그룹들이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국내 최장수 걸그룹이거든요. 멤버 교체 한 번 없이. 그런데 계속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후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한님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시면서 나는 지금 너네랑 경쟁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 나는 그냥 완전 이 필드에서 현역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대답이 너무 상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언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 자체가 같이 어깨를 걸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위기가 있는 위에서 거죠. 혹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위에서인 거고 어떻게 말하면 좀 이제 뒤로 좀 넘어가서 맞아요. 현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용기를 주세요 같은 느낌인데 나는 늘 현역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저는 그 멘트를 들었을 때도 엄청 좀 쾌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은희 코치님 같은 경우에도 이 책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거는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게.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 이제 이기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멋진 어떤 영웅적인 서사로만 이걸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솔직하게 이걸 내가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게 나를 더 지켜줄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너무 현실적이기도 하고 뭔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한테도 이게 어떤 용기가 될 만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전에 누군가 싸워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다음 여성이 또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라고 하면서 그걸 중간에 계속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었다라는 게 뭔가 이 서사 자체가 그동안 내가 그냥 일반 신문기사나 뉴스로만 봤을 때는 뭔가 나랑 되게 다른 사람, 멋있고 내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난 절대 저렇게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정말 다르지 않구나. 저런 슈퍼히어로 같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나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저도 되게 같은 맥락에서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굉장한 지난한 투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김은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일상을 다 잔다르크처럼 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막 이마에 띠, 성차별 철폐 막 이런 거 하고 매 순간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 인권 이렇게 메뉴 살지 하나를 고를 때도 이게 페미니즘적인 선택인가?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고 저 역시도 나름대로 글 쓰는 여성, 뭐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불리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투쟁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막 잔다르크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김은희 씨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투쟁을 시작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동기인 거죠. 개인적이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도 나 너무 지금 이것저것 힘든데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을 써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나 네. 뭐 신물질을 발견한 어떤 과학자든 간에 모두가 막 인류를 위해서 막 이렇게 비장하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개인적인 동기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나 자신의 온전한 성취가 되고 네. 나 자신의 업적이 되고 발자취로 남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뒤돌아 보았을 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네. 나를 위한 것이었으나 네. 알고 보니 누군가도 위하는 거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인터뷰하신 분들도 그렇고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런 감각이 정말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계속하게 하는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저도 글 쓰는 게 사실 뭐 책을 써서 얼마나 그 떼부자가 되겠어요.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팩폭을 하자면은 네. 팩트만 말하는 기자여가지고.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게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 자기 해방. 저도 이제 뭐 억눌린 게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로 인해서 해방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동시에 나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물질로 남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읽은 비욘세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뭐 이걸 보고 뭐 용기를 얻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나씩만 해주셔도 아 책 하나 털고 나면 다음엔 책 절대 안 써 이러거든요. 다시 계약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것도 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책을 내셨었지만 네네네. 그리고 기자로서도 글을 워낙 많이 쓰셨지만 네. 저 혼자만의 추측으로는 여기에 영혼을 되게 많이 갈아 넣어서 물론 이 안에는 영혼을 갈아 넣지 말라는 어떤 멘토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엄청나게 마음을 많이 쏟아서 만든 책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비욘세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작가 친구들이 출간 전까지 한 1교 정도 쓸 때까지는 내가 뭔가 멋진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니까 출판사도 컨택을 줬겠지. 이거에 막 신나 있다가 한 3교 정도 넘기고 이제 인쇄가 넘어가고 나올 때가 됐을 때 그때 가가지고 굉장히 어떤 자기의심에 시달린다거나 이게 나오기 전에 너무 떨린다거나 그런 감정들을 많이 겪는데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를 제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책을 내가 썼다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진짜로 친구들께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고 네. 농담. 이혜미야 동시대에 사는 독자들이 너무 부럽다. 좋겠다. 네. 이런 책을 지금 이런 머리맡에 둘 수 있다니. 이런 지금? 책을 읽을 수 있다니. 여러분들 지금 비욘세 들으시면서 고마운 줄 아셔야 한다. 이런 책 얘기를 지금 자려고 누워가지고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이런 저자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 네. 이게 작년이 책을 지금 단독 저서로는 3권째 내고 네. 계속해서 글을 쓰고 뭔가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세상에 네. 내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하잖아요. 네. 막 미치도록 부끄러울 때도 물론 많고 자다가 벌떡벌떡. 그쵸 하이킥 수준이 아니에요. 네. 분서갱유 일으키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분서갱유를 일으켜서 국회 도서관을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제 마인드셋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 네. 만약에 이게 제가 썼던 글이 훗날 문제가 돼가지고 이혜미 씨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썼던데 이거 합니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무 그게 뭐 혐오적이라던가 네. 반인류적이라던가 이런 네. 게 아닌 이상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대신 제가 이렇게 쓴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별점 시스템 서점 별점 시스템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처받으신 작가님들도 많고 그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 좋은 피드백도 있고 결코 이게 달콤한 피드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뼈아픈 비판이더라도 저는 좋은 피드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드백을 받을 때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럼요. 그럴 때 이거를 나 스스로와 이 책을 안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 써나가지 못할 것이고 이 책은 저의 삶의 어떤 기간에 시간을 똑 떼어놔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은 너무 슬픈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낸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의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의견들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아무 말이 아닌 이상해야 잘했다. 너무 뿌듯하고 보람차고 아름다운 책이었다. 제가 다음 책을 쓸 때 이 부분을 똑 잘라가지고 어디 저장해 놓았다가 매매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맞아라고 고개를 좀 끄덕이게 되면서 이게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기자님이 어떤 얻은 자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겠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를 너무 검열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바깥에도 우리를 너무 잘하고 있어도 너무 평가질을 하려고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 있는데 맞아요, 특히 맞아요. 여자들이 어떤 일을 해낼 때 맞아요. 거기에 나까지 막 나도 이걸 정말 나는 공명정대하게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나라는 인간을 평가하겠어라고 하기에는 그걸 하고 싶은 분들이 저 바깥에 너무 많이 계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나까지 동참할 필요가 있겠는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자를 돕는 여자들이라는 책 제목부터 앞으로 이제 기자님이 여기저기 프로모션을 다니시거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00명씩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던 질문이 있는데 기자님을 도운 여성은 누구냐라는 걸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부분에서 너무 김 빠지게 한 방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에필로그에 쓰실 줄 알았지만 김혜영 기자님을 얘기를 하셔서 지면의 한계 때문에 어떤 일이 그동안 워낙 많았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혜영 기자님을 꼽았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만나면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때요? 같이 쌓인 서사가 많으면은 네. 특정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맞아. 약간 그런 존재인데 네. 되게 신기하게도 네. 이 선배와 거의 4년을 연달아 같이 일했어요. 이게 보통의 직장이랑 다르게 언론사 같은 경우는 1년, 2년마다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길어봤자 보통 1년 같이 일하고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저랑은 부서를 3개, 4개 정도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이 길죠. 연이 긴데 제가 이 선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지점은 뭐냐면은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조직 안에서. 왜냐면 정글 같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 잘 되면은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못됐으면은 못되길 바라면서 옆에서 굿지내면서 못되길 바라는 사람도 많고 정말 그런 정글 같은 그런 곳에서 이 선배를 생각하면은 이 선배가 저의 직속 선배였던 때가 많았는데 인큐베이터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성취나 성장을 누구보다 원하시고 성과가 생겼을 때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고민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조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피드백이라는 게 내용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식의 피드백. 근데 한국 사회가 사실 이렇게 피드백 문화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배가 못하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게 막 비교.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희 같은 연차에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스라이팅. 이런 식으로 사람을 조종해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긍정적인 피드백, 일 중심적 피드백을 해주셨고, 저는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이 된 데의 절반 정도는 너무 이상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나으신 건 줄 알 수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이 선배 덕분인 것 같고. 와, 너무 부럽네요. 만약에 근데,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말 너무 눈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배가 이 책을 보고 울었으면 좋겠는데 눈물제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앞에 프롤로그에 이렇게 썼다고 보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혜미 기자님의 선배거나 가족이거나 친구였다면은 나에게 도움을 준 여자는까지 했을 때 내 이름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라고 해서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저한테 잘하죠 뭐. 노력을 해야지. 저한테 좀 그거야말로 저한테 잘했으면은 다음번에는 써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책에는. 여러분 다 노력을 하시길 바라면서 지인분들 듣고 계시면은 아직은 국회 도서관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권위의 어떤 도움은 주시지 않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한 명 정도
더 얘기할 수 있다. 더 얘기하는 거요. 한 명?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엄마한테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는 네. 어머니는 아닌가 봐요. 네, 엄마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엄마는 사랑하고 정말 예,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제가 엄마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저를 도왔다기보다 이런 자세 필요합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좋은 딸이었던 것 같고 물론 엄마 좋은 딸이었지만 막 저를 도운 엄마 같지는 않은 거예요. 엄마가 팟캐스트 안 들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한 명 친구를 꼽고 싶어요. 네.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 친구 올 수도 있는데 김민정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도 기자예요. 네. 제가 사실은 그 공적인 활동 영역에서 투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기사 하나 써도 신남성연대 이런 데서 이혜미 기자 단체 고소하자 이러면서 막 기자금을 올라오고 큰 인물이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공격을 많이 받거나 혹은 좀 책 같은 걸 내는 것도 사실 공적인 영역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데서 활동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해요. 사적인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적인 영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네. 가장 친한 친구. 네. 어떤 식으로 사적인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나요? 글 쓰는 자와 동시에 사적인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적인 자아가 무너졌을 때 이 공적인 활동도 너무 브레이크를 잃은 뭔가 KTX처럼 달려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친구와는 계속 저의 어떤 사적인 고민들이라던가 사생활, 특히 마음 공부, 균형 이런 걸 잡는데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에는 제가 30대 중반에 들어서서 느낀 저만의 진리 중 하나는 서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왜 이런 책을 썼고 혹은 왜 이런 기사를 쓰고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건 정말 축복이다. 누군가는 그거를 근데 뭐 연인이라던가 뭐 가족이라던가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인이나 가족보다는 친구에서 찾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비혼주의이기도 하고요. 비혼이기도 하고 약간 이 친구랑 나누는 감정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그 친구도 제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저도 그 친구가 너무 잘 되기를 응원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상대가 딱 김혜영 선배와 딱 이 김민정이라는 친구 두 명이에요. 와, 근데 심지어 김민정님조차도 기자님이라는 게 또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진짜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럽거든요. 너무 편리한 친구 있잖아요. 그게 또 있어요. 편해요. 언제 어디부터 얘기를 하고 야 원래 기자들은 몇 년 차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거든. 이러면서 진짜 그래요. 이걸 하면 이게 데스크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 이러면서 이걸 다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우리 너무 바쁘고 맞아요. 그런 게 근데 정말 너무 편리하실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 얘기가 자꾸 이렇게 엄마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감해 줄 수 있는데 맞아. 그렇다 보니까 엄마라는 존재로서 감사하지만은 제가 뭔가 온전하게 이해받고 교감할 수 있는 상대는 친구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친구님. 얘기만 들어도 너무 부럽네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만약에 누가 물어보면 제일 처음 나올 이름은 무조건 저희 언니인 것 같고 저희 친언니인 것 같고 아까 기자님이 나는 이 되게 멋진 책을 냈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기자님의 어떤 그런 어떤 목소리가 엄청 부럽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제 안에는 아직 그게 완벽하게 이렇게 멋있게 딱 얘기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언니가 대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정말 심하게 제가 어떤 뭐 팟캐스트나 책에 대한 피드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막 대댓글 달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언니는 방탄소년단 전정국 씨를 좋아하는 아미로서 저를 쳐다보면서 혼세야 정국이가 그 모든 거에 답변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러면서 슈퍼스타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너는 나한테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정국이가 그런 거에 대답을 하겠니? 그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하고 제 책의 추천사를 이제 저희 언니가 뒷부분에 써줬는데 그때도 21세기의 뭐 정약용, 셰익스피어 너는 정말 위대하고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이라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웃기면서도
진짜 내가 쪼그라들고 이럴 때 그런 사람이 한 명 거기에 있다는 게 너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알거든요. 오히려 언니는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글을 쓰거나 방송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군가는 그걸 공허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이 업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는 그게 어떨 때는 그냥 독실한 종교인의 어떤 그런 것처럼 내가 막연히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이 나한테 하나는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예전에 심리상담 할 때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댓글이 너무 아프고 혹은 다른 작가님들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듣는 걸 보면서 제가 정서적으로 되게 취약할 때는 그거를 이제 나랑 너무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너무 쪼그라들어 있거나 할 때 상담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혼세 씨는 그런 일이 지금 다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독자들이 혼세님을 싫어해. 막 출판사도 싫어하고 막 다 싫어해.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도 다 돌아서고 뭔가 돌아설 만한 어떤 루머가 막 돌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하니까 저희 언니한테 갈 것 같다고. 언니한테 가서 그냥 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언니한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니는 뭐라고 할 것 같냐고.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어디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좋다. 네,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다 없던 일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고민이. 이런 일은 심지어 벌어지지도 않을 건데 모든 청취자가 등을 돌리고 뭐 모든 독자가 등을 돌리고 이런 일은 있지도 않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나한테 언니가 있다는 거를 그때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용기가 확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뭔가 그냥 팟캐스트 만들 때도 말 실수하는 거지 이러면서 내가 그런 인간인데 갑자기 어떻게 뭐 모두를 건드리지 않는 말만 하겠어 막 이런 자세가 조금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네. 듣고 저도 너무 치유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네. 살아가면서 대체로 그게 이제 뭐 태어난 가족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살면서 보통 우리가 뭐 불안이 올라오거나 힘들거나 인지 부조화가 올라오거나 막 저는 심리학 전공자는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대체로 내가 들어야 하는 피드백을 못 들었을 때인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 네. 팟캐스트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네.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럼 누군가가 꼭 그 얘기를 해주면은 그 불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존재가 김혜영 선배나 김민정 같은 친구였던 거고 소중한 김씨들아. 네. 김씨 기자님. 네. 그리고 친언니 네. 적재적소에 꼭 들어야 하는 피드백을 해주는 상대가 한 명만 있어도 맞아. 저는 그 삶이 너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 둘 다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반드시 배우자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님이랑 이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서 방금 기자님을 도운 여자들 그리고 저를 돕는 여자들 한 명씩 얘기를 해봤는데 청취자분들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딱 2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싶은데 기자님이 하나 읽어주시고 제가 하나 읽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기를 잘 간수하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용이 매콤 주먹이에요. 네. 닉네임으로 보통 사는 동네에 무기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 불주먹을 떠올렸다가 너무 폭력적인가 싶어 이렇게 지었었는데 쓸 때마다 부끄럽네요. 부끄러워서 동에서 시로 바꿨습니다. 언젠가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 생기면 바꿔도 되죠? 그럼요. 이번 주제를 보고는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메일창을 켰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귀혼세입니다. 단 그 아이가 제 성을 쓰기를 바라요. 가부장제에서 요만큼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의도도 있지만 임신, 출산 과정에서 제가 겪을 위험과 양육하는 동안 영향을 받을 제 커리어를 생각하면 썩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로 오랜 시간 남편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도 대부분 남편 걱정, 아이 걱정, 시가 걱정부터 앞서서 온갖 문제점부터 짚어주었어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한편으론 고립감도 느꼈습니다.
훨씬 먼 관계의 남편과 시가 마음은 다들 쉽게 이해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구나. 역시 내가 이상한가 보다. 네 싶었어요. 아이성 문제는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 저는 제 성부터 엄마 성으로 바꿔보기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신선한 네, 접근입니다.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하도 반대에 부딪히니 일단 세상에 엄마 성 쓰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 싶었거든요. 기왕이면 아이에게 할아버지 성보다는 할머니 성을 주는 게 제 욕구나 의도에 더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가족들에게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혹시 한번 같이 해보겠느냐 제안했는데 당연히 다들 거절했습니다. 이게 또 신선합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해보겠냐. 사실 저와 같은 이유로 성분을 변경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혼인신고 때부터 결정하지 않으면 아이성을 엄마성으로 하는 것도 절차상 어렵고요.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면 적어도 이런 이유로 성분 변경을 신청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걸 판사 한 명이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테니 같이 있을 것 같았어요. 청구서의 이유를 어떻게 기술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생길까 알아보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도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요즘 여기가. 네. 그러면서 자기부터 바꾸면 내 아이가 엄마의 엄마성을 쓸 수 있지 않겠냐고. 이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함께 법원에 낼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엔 딸이 너무 별나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법원에 제출하려고 A4 용지 2장에 빼곡히 쓴 청구 이유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은 있구나. 그게 우리 엄마구나 싶었어요. 저희 모녀는 원래 깊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본가를 꽤 일찍부터 떠나 있었던 터라 그냥 서로 부담 안 주려고 되게 쿨한 척합니다. 엄마와 함께 의견서를 들고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돌아오던 차 안에서 엄마에게 같이 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로봇처럼 말했나 봐요. 엄마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말과 함께 너 사실 별로 고맙지도 않지? 하며 또 쿨한 척을 했는데 제가 이 문제로 너무 외로웠던 터라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엄마밖에 없다고 급급 이러면서 조인성 주먹 울음을 보여드렸어요. 뭔지 아시죠? 네. 네. 아무튼 그리하여 오늘 사연에서 저를 도운 여자는 저희 엄마랍니다. 저희 엄마를 떠올리고 나서도 저를 도운 여자들이 줄줄이 생각났어요. 사연 도입은 저렇게 썼지만 애정어린 걱정이나 질문들을 던져주던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여자들이었고요. 외로울 때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작가님들의 만든 작품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 여자들이었고요. 와 편지가 엄청나게 기네요. 죄송해요. 엄마가 절 도운 내용이 너무 분명해서 짧게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엄마랑 지내온 과정들을 기록하고 짚어줬어요. 일기는 일기장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흐르는 게 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엄마의 성봉 변경 심판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던 날에도 엄마랑 뻘쭘하고 쿨한 데이트를 했고 한 달쯤 지나서 엄마의 청구서를 판사가 기각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제 좀 더 전략을 짜서 제 청구서도 제출해 볼 거예요. 더 많은 여자들과 서로 도와서 다 같이 더 많은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혼사님. 저를 도운 여자 중에 혼세님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시죠? 네. 이런 구구절절 편지를 보내려니 방송에는 내지 마시고 혼세님만 읽어달라고 쓰고 싶다가도 혹시 내주시면 누군가 청구서 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근데 저도 청구서 쓰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약간 팔랑팔랑.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무척 부끄럽네요. 일기장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후딱 전송해야겠습니다. 이만 총총. .1. 기본 아빠의 것으로 되어 있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법원에 심판 청구서를 내면 판사가 판결을 해주는데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엄마가 이혼 후 재혼 해 새아빠와 사는 미성년 자녀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아빠로부터 심한 피해를 입는 등 자녀가 기존성을 쓰는 데에 큰 문제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 변경 청구서 기본 양식 자체가 미성년 자녀의 성을 부모가 주로 어머니가 바꿔달라고 청구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요. 혼인 신고할 때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하는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이혼하고 다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네, 작년에 여가부가 출생 시에 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여가부가 이렇게 됐으니 당분간은 망한 것 같고요.
굉장히 훈훈한 사연에 마무리가 너무 씁쓸합니다. 근데 또 실용적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네. 전혀 몰랐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러게요. 읽으면서 엄청 놀랐어요. 아, 저도 이거를 생각 한번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엄마와 저희 가족이 엄마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엄마 성으로 바꾸려고 한번 알아봤고 제 친구 중에서는 바꾼 친구가 있어요. 오. 왜 바꿨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왜냐면 성인인데 바뀌었거든요. 절차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혹시 알게 되시면 저한테 제가 또 카톡으로 카톡을 알려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욘세 예. 오프닝에서 예. 저의 친구의 경우는 이랬다고. 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엄마 성보다 지금 성이 제 이름에 어울려가지고 일단은 보류 중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내가 하려는 싸움을 같이 그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것으로 응원해주는 가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너무 힘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A4 두 장에. 저도. 네.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네. 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부분에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뒤에 사연 부분만 제가 읽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거리 출퇴근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당신을 도운 여자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말에 아무리 바빠도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고요. 사실은 신생학교의 주류인 강남 아이들에게 밀려난 서울 변두리 비주류 아이들이 당시 도서관도 제대로 없어서 학교에서 공부 장소로 제공했던 학교 식당에서 주말 동안 난로 옆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에요. 당시 프랑스어과여서 학교 식당에 6명의 소녀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불어 장명의 약자인 SFER로 아마 이걸 불어식으로 알파벳을 읽으셨겠죠. 대학 이후에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 사이이지요. 그냥 좀 지옥 같았던 학교 생활을 함께 지나왔다는 거 이외에 특별히 취향이나 동네가 같지도 않아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돌아가는 생일 즈음에서 맛집을 탐방하는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 모임이 벌써 20년을 훌쩍 넘기게 되었군요. 모임의 성격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된 계기는 각자 망한 연애, 취업, 출산, 결혼 등의 생애 극적인 기간을 지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대화의 주제를 주로 연예인 가십으로 이끌던 친구가 어떤 이유로 모임 매비를 들고 잠적 나가게 되면서 보다 나 자신과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되었고 4명으로 줄어든 친구들은 우연히도 첫 번째 취업한 직장에서 20년 정도를 버티고 있다 보니 이거 진짜 힘든 대단하신 건데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온갖 부조리와 좌절과 성취를 같이 이야기하게 되었지요. 생애 단계별로 직장의 연차별로 비슷한 고민을 하다 보니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더욱 풍성하게 서로를 지지할 수 있고 작은 좌절에는 더욱 크게 좌절하지 않도록 새로운 도전에는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권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수술방 앞에서 아이의 응급실 앞에서 부조리한 인사말령에 서로 충분히 겪은 아픔을 공감해주고 새로운 제안, 영어 발표나 방송 출연 등과 승진의 기회 앞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기를 열렬히 응원해주는 그런 사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토요일 10시에도 긴급 모임이 열리기도 하고 각자 해외나 지방 발령을 받을 때나 코로나 기간 같은 때는 카톡으로 실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한창 서로 읽은 책을 공유하기도 하고 저도 여기에 비욘세와 강민지 작가님 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했지요. 영광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임의 보스는 뒤에 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절대로 쉽게 그만두는 여자는 되지 말자를 모토로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에서 술 안 먹고 칼퇴근하면서도 당당히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저희를 계속 정신적으로 재무장시켜주고 있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긴급 모임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들 덕에 이렇게 해외 파견 기회를 얻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읽는데 좀 울컥하네요. 얘기가. 기혼 40대 이야기라 비욘세에 적절한지 급 걱정이 되었지만 비혼 친구 1인이 합류하여 5인 체제로 여전히 잘 지내고 있으니 그래도 보내봅니다. 친구들아 사랑한다. 운동을 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짐송님께 책에 사인 받으면서 무슨 운동하세요? 라는 질문에 정말 크게 당황했었는데 물론 장거리 출퇴근이라는 한국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스트레칭이라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당당히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비욘세 공개 방송도 너무나 궁금하지만 꼭 응원이 필요한 좋은 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가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캥 작가님, 짐송님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길요.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비욘세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밴쿠버에서 잠시 휴식 중인 장거리 출퇴근러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저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읽는데 그냥 되게 담담한 얘기고 뭐 엄청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없는데도 뭔가 이렇게 가슴에서 이렇게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저는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 이런 친구들의 존재. 네. 근데 정말 이분도 이제 기혼자이시고 친구들도 기혼도 있고 비혼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 응급실 앞에서 뭐 엄마 수술방 앞에서 뭐 인사발령을 할 때 내가 똑같이 처한 당사자가 아니라도 언제든 응원해 줄 수 있는 여자들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멋진 모임이어서 얘기를 나눠주셔가지고 또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3시 반까지 네. 녹음실을 예약했는데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얘기를 하다가 또 시간이 초과되었어요. 아직 할 말이 더 남아 있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뭐 아무것도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끝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여러분들도 같은 아쉬움 느끼고 계시다면은 여자를 돕는 여자들 책을 꼭 사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친구들한테도 이게 너무 선물하기 좋은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앞부분에 TO 해가지고 친구 이름이나 받는 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게 해서 당신을 도운 여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같이 넣을 수 있게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연시에 저를 도와준 여자들 혹은 좀 도와줘라 싶은 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나오는 분들한테 영업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나온 김에 하고 가시라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진짜 영업해도 되죠. 그럼요. 근데 제가 덕질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진짜 홍보해도 되는 예, 건가요? 홍보해도 돼요. 특권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한국일보에서 네. 퍼스펙티브라는 뉴스레터를 가열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상의 뉴스를 젠더 관점에서 조금 해석해보는 그런 뉴스레터여서 이미 많은 독자들이 모여 계세요.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뉴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평등하게 바라보고 여성이 주인공인 뉴스를 발굴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은 독자들이 모여 계신데 혹시나 아침에 뉴스레터 보시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 한국일보 들어가셔서 퍼스펙티브 들어가시면은 뉴스레터 코너 들어가셔서 퍼스펙티브를 찾으시면은 구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뉴스레터를 읽는 게 취미가 아니시더라도 좋죠. 새로운 취미 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또 얼마나 좋겠는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상상하지 못하진 않았더라도 그리지 않았던 그림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게 지금 만들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또 저희가 조회수로 응원을 또 해드려야 되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이 책도 여자를 돕는 여자들 또 어떤 분들은 좀 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여자를 돕는 여자들 같은 얘기에 여자들이 관심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늘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제일 크게 전파하던 사람들이 또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판매량으로 깨줘야 되지 않나. 네. 13일. 그럼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다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돕는 여자들을 검색하셔가지고 이걸 판매량을 한번 터트려봐야 사람들은 여자의 적은 여자인 이야기보다 여자를 돕는 여자들 얘기를 여자들은 더 좋아하는구나. 저희가 뭐 굿걸이라든가 뭐 수우파나 이런 데서도 처음에는 경쟁 구도로 각을 세울 것 같았지만 훈훈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다들 많이 좀 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편집은 김유진 편집자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표지 디자인은 서혜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할 이 책의 어떤 차밍 포인트 책을 열자마자 저의 추천사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리고 띠지에도 있어요. 띠지에도. 네, 띠지에도 제가 한 얘기 중에 여정녀 같은 말에 진절머리가 난다면 이 책에 탑승할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영광이에요. 여기에 실렸다는 게 추천사 안에도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여자를 돕는 여자들을 돕는 글을 쓰게 된 것이 정말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어떤 추천을 썼는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사서 보셔야만. 여러분들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하펠트님, 김소연님, 하미나님, 임소연님, 김은희님, 서한나님, 류호정님, 전수연님, 나임윤경님, 한승희님 정말 한 분 한 분 비욘세 다 모시고 싶은 분들 투성인데 여러분 이분들의 어떤 훌륭한 얘기를 맛보기로 단돈
15,000원에 부키 출판사가 훌륭하게 엮어주셨기 때문에 꼭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래도 나오신 소감이나 또 이 얘기는 나는 꼭 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자님한테 인사 겸 들어보고 싶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팟캐스트는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너무 긴장은 안 했는데요. 근데 네. 좀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이 책에 대해서 충분히 완전히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감사합니다. 돼요.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인데 구글 트렌드의 여저겨의 순위보다 여도벼의 순위가 높아지는 날을 꿈꾸며 네. 그때까지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치열하게 싸우고 다정하게 빛나는 이라는 얘기를 부제처럼 붙여주셨는데 너무 와닿는 책이고 사실 여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나의 적이었던 여자보다 늘 도운 여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판매량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비욘세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독감에 걸렸어요. 그래서 독감 얘기는 차차 하겠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녹음부는 사실 그 전에 미리 녹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건강한 목소리로 여자를 돕는 여자들, 제가 추천사를 쓴 정말 좋은 이혜미 기자님의 책을 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비욘세 공개 방송이 티켓이 12월 13일에 이제 일반 티켓까지 오픈이 됐는데 세상에 무려 거의 200장이 되는 티켓이 오픈이랑 동시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들어가가지고 고르면은 이선좌가 뜨고 고르면은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처럼 떠가지고 저도 하나 정도는 이제 테스트로 구매를 해봐야겠다. 이게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2시에서 2시 1분이 되기 전에 아무 좌석도 못 고르고 그 자리에서 다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되게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이 교차를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또 제 생일 다음 날이라서 생일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제일 기쁜 일이었어가지고 매진시켜준 한줌단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의 그 낮은 자신감으로 조금만 제가 자신감이 있었으면 800 가보자고 막 이렇게 했어도 됐을 텐데 저는 근데 제 딴에는 되게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뭐 한 200명 이렇게 하고 안 되면은 뭐 초대권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라고 혜영 언니랑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언니는 저한테 아니에요 팔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덕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바로 다 나가는 바람에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게 약간 저의 간장종지만한 그릇 때문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넓혀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빵 터진 게 나중에 인터파크에서 그날 콘서트 랭킹 이런 거를 보는데 그 3위더라고요. 1위가 여자아이들 그 팬미팅이고 2위가 그 싸이 콘서트 그리고 3위가 비욘세 공개방송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어딘가에 순위로 노출이 될 줄 알았으면 제목도 좀 삐까번쩍한 걸 지어보고 이렇게 할 걸 너무 2023 비욘세 공개방송이라고 해서 3위로 이렇게 튀어있는 걸 보고 물론 그분들이 훨씬 더 티켓 매수도 되게 많고 저보다 더 낮은 랭킹에 그날 있었던 분들도 훨씬 더 많은 티켓을 큰 데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인 화력으로 확 뛰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뭐 결과만 놓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제 생일날 좀 산책노예에서 해방되고자 친구랑 같이 강아지 마당이 이제 거의 울타리 있고 독채로 전용 마당이 딸려있는 펜션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저희 김정원 씨는 마당에서 살았던 적이 없는 강아지처럼
제가 같이 나갈 때만 외출을 하시고 항상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독마당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락날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또 너무 이렇게 테라스 앞에 유리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안 입고 왔다 갔다 했어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감기 기운이 좀 오나? 좀 으슬으슬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경북 문경까지 갔었거든요. 문경에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좀 쉬면서 이렇게 좀 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너무 오한이 심하고 거의 막 갈비뼈가 이러다 나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기침을 하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2개를 했는데 2개가 다 음성이어서 일단 같이 생일 파티를 한번 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다들 키트 검사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비대면 진료해가지고 약 처방을 받아서 일단 기침이랑 이런 기본적인 약을 좀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와서 이제 저는 계속 걱정인 게 어쨌든 접촉한 사람들도 있고 제가 앞으로 업무 때문에 봐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아침에 바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가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지금 근데 증상이 지금 유행하는 독감이랑 너무 비슷하다. 독감 검사를 받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바로 직방으로 독감이네요 라고 약간 원장님이 좀 당첨이네요 같은 말투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A형 독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독감 주사를 맞았거든요. 근데 맞았는데도 코로나도 사실 뭐 그게 백신을 맞는다고 다 안 걸리는 건 아니니까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혈관 주사로 치료제를 좀 맞고 그리고 지금은 약이랑 같이 먹으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너무 듣기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목이 제일 아프거든요. 목이 제일 아프고 몸은 좀 괜찮았어요. 빨리 돌아와서 오한이나 뭐 몸살기 같은 거는 혈관 주사 맞고 그리고 엉덩이 주사도 맞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목이 좀 안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아마 여러분 들으실 때 중간에 이제 기침하는 것들을 잘 걸러서 편집한 버전을 듣고 계시는데 저희 엄마 아빠한테도 목이 안 좋으니까 모든 것은 카톡으로 물어봐라. 목만 빼고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듣기 불편한 거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도 인사는 꼭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그리고 나중에 귀로 방송으로 들으실 분들한테도 의미 있고 좋은 거 만들기 위해서 잘 노력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15일 제가 방금까지 편집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자정에 들으셨다면 지금 시간이 10시 5분이니까 제가 1시간 반 전에 녹음한 거를 여러분 지금 바로 듣고 계시는 건데 오늘 TVN 스토리에 저랑 정원이랑 담비랑 여름이랑 혜연 언니랑 셰리 언니가 나왔어요. 그 강영 씨가 하시는 고독한 훈련사라는 프로그램에 남산에 사는 행복한 강아지들로 저희 이렇게 남산에서 산책하다가 정자에 앉아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게 방송이 나갔는데 그것도 좀 전에 편집하는 중간에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TVN으로도 편성이 올라가고 뭐 유튜브로도 클립으로도 나온다고 하니까 움직이는 김정원이 너무 궁금했다. 아니면 움직이는 비욘세가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셰리 언니의 혜영 언니가 얘기했던 야생동물 시리즈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었어요. 워낙 저도 좋아하는 프로였어가지고 나오게 돼서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거를 보시면서 다 같이 비웃으시면 되겠다. 아 저기 뭐야 이러면서 다들 이제 깔깔대고 재미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독감으로 골골대고 있지만 건강하던 시절에 제 모습이
고독한 훈련사에 잘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도 멀쩡한 목소리로 이제 또 다음 주 녹음은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파크에서 취소표가 뜨는 대로 바로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혹시 또 취캐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환불 기간이라는 게 100% 환불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기업은행 표를 많이 주워본 저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취캐팅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쯤에 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너 같이 갈래? 아니면 네 자리가 좋네, 내 자리가 좋네. 이거 어차피 티켓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하나 구했으니까 친구라도 데려가자.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야, 지금까지 안 구해졌으면은 그냥 말자. 수수료 문다.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 타이밍을 좀 잘 노려보시고 한 번씩 새로 고침 하시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인 게 뭐냐면 사실 초대해야 되는 분들도 너무 감사한 분들도 많았는데, 말씀드렸던 저의 어떤 간장종지만한 그릇 때문에 이게 매진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초대권을 좀 안 빼놔가지고 지금 게스트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지금 친구들 듣고 있다면은 없어, 너희들 표는 미안한데 없는데, 그것은 내가 다음에 어떤 밥과 술로 잘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도와준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여러분의 취캐팅, 그리고 이미 득템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공연장에서 만날 때까지 자, 다 같이 여러모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욘의 세상 비욘세, 저는 진짜로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독감 주사 제발 맞으세요. 여러분 독감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음성 나오거나 아니면 신속항원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집에 가지 마시고 독감 검사 해달라고 한번 꼭 얘기하는 거, 부탁하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다 이겨내시면서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